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새해 첫 출근길 한파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서울 영하 5.6도인데요. 자, 한낮에는 바짝 영상권으로 올라갑니다. 퇴근길 무렵에는 눈이 온다고 하는데요. 안전운전하시고요.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028명으로 사흘 만인데요.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126명 추가로 나왔고요. 용인의 교회와 관련해 35명이 발생했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2주간 더 연장되면서 17일까지 시행이 되는데요.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수도권에서만 적용해왔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철저히 지켜주시고요. 자, 정세균 국무총리 4일 신년 인사말에서 이번 겨울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마지막 겨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디 그렇게 되길 바라봅니다. 자, 일부 이슈 인터뷰 시간은요. 2021년 가정의 경제생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세계 곳곳의 음식 문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맛있는 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각국의 해장 음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우리 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달라지는 것들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오랜만에 뵙는군요. 네. 예, 새해 첫 방송입니다. 애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슬라생 청취자 여러분들. 2021년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새해 목표와 소망, 바람 모두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준비 너무 했네. 너무 준비한 티가 났나요? 예. 자, 그러면은 2021년 가정의 경제생활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달부터는 새로운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보게 된다고 합니다. 전기요금에도 변화가 있는 겁니까? 네, 이달부터는 전기를 만드는 원료값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집니다. 예. 지금까지는 내가 전기를 많이 쓰면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전기를 적게 쓰면 전기료가 적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전기를 만드는데 돈이 적게 들든 많이 들든 전력 소비자인 우리들은 전혀 영향이 없었는데 예. 이제는 원료값에 따라 우리 집 전기세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달부터 받아보는 청구서에는 연료비 조정 요금이라는 항목이 새롭게 있을 건데요. 예. 이게 어떤 거냐면은 한국전력이 석유와 석탄, 액화 천연가스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에 맞춰서 요금을 올리거나 내리게 되고 이에 대한 항목이 연료비 조정 요금입니다. 예. 또 새로운 것이 있는데 이번 달부터는 기후 환경 비용이라는 항목도 생깁니다. 예. 기후 환경 요금에는 신재생 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 비용 등 이런 환경 오염을 줄이는데 지출한 비용이 또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 또 증세 아니냐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요. 예,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전기요금에 일괄적으로 이 기후 환경 요금이 포함됐었다고 해요. 이를 분리해서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잘은 모르겠는데 네. 요금으로 계산하면 대략 얼마 정도가 바뀌는 겁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은 작년에 4인 가구 평균 한 달 전기 요금이 55,080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렇게 새롭게 바뀐 그 전기 요금 체계를 반영을 하면은 올해 1분기는 작년 평균치보다 1,050원 가량, 2분기에는 최대 1,750원 정도를 덜 내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덜 낸다고요? 네, 덜 냅니다. 그래서 당장은 전기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저유가가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한국전력이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연료를 사들일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런데 유가가 이제 계속 하락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원유가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 사이클이 있는 자산이니까 유가가 오르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7월부터는 하반기부터죠. 주택용 필수 사용 보장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한 달에 200kWh 이하로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 그러니까 전기를 좀 일정 기준
이하로 쓰는 가게들은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4,000원, 아파트의 경우는 2,500원씩을 공제해주는 제도였는데, 예. 이게 전기를 좀 아껴 쓰라, 좀 이런 제도였는데, 이게 1, 2인 가구 위주로 좀 혜택이 돌아가면서 좀 제도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 좀 이런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하반기부터는 이 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받았던 분들은 좀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전기료가 좀 오르게 되는 좀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번 전기요금 제도 개편을 두고 좀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불만도 많으실 텐데요. 예. 사실 한국전력이 작년에는 흑자였는데 워낙 유가가 낮아서였고 만성 적자에 시달렸던 곳이잖아요, 한국전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공기업이 적자가 나면은 또 정부가 보존해 주지만 결국 정부의 돈은 또 우리의 세금이니까 차라리 좀 전기를 생산하면 적자가 날 수 있는 지금의 구조를 좀 바꿔서 좀 한국전력 스스로 좀 이렇게 독자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료 알아봤고, 아이들 교육이나 보육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초, 중, 고등학교 모든 학생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고요? 네네.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도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돼서 초중고교 학생이 전부 무상교육을 받게 됩니다. 원래는 초, 중교 학생은 무상교육 대상이었고 고등학교 대상은 작년까지는 2, 3학년만 대상이 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학년까지 포함돼서 고등학생 124만 명이 모두 무상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 연간 약 16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정에서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겠습니까? 네네. 유아학비도 좀 줄어듭니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국공립 유치원 기준 한 달에 8만 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으로는 한 달 26만 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2만 원씩 오릅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 내에서 내년 유치원 원비를 결정하는데 이 학부모들은 유치원 원비 중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유치원에 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융 분야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살펴보죠. 가계 경제와 가장 크게 직결되는 변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신용등급 평가 기준이 좀 달라집니다. 신용등급이 이제 대출을 앞두고 자신의 신용등급이 몇 등급인지 따져보고 좀 관리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요. 그렇죠. 네, 올해부터는 이 신용등급 제도가 없어지고 신용점수제가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1에서 10단계 등급으로 10등급으로 이제 분류되는 신용등급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점부터 1000점 만점의 신용점수제가 도입됩니다. 그 신용 기준이 등급이 아닌 점수제로 바뀌게 되면 우리 생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좀 달라집니까? 네. 그동안 신용 등급제를 두고 좀 획일적으로 대출이 거절돼서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기존의 10단계였던 등급을 1000단계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세심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7등급 상위인 사람과 6등급 하위인 사람의 신용도는 사실상 거의 비슷한데 등급이 나뉘었다는 이유만으로 7등급은 대출이 거절되고 6등급은 대출이 승인되는 좀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는데요. 이제 신용 점수제로 바뀌면은 이런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신용 점수제가 도입되면은 금융 소비자 약 250만 명이 연간 1%포인트 수준의 금리 절감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 좀 이렇게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신용 점수는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겁니까? 네, 기존의 신용 등급제와는 비슷합니다. 대출이나 연체, 보증 등을 좀 종합적으로 산출되는데, 이제 나이스 신용평가나 KCB 등의 신용평가 업체들마다 좀 평가 모형이 있고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딱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다만 이번 신용점수제에서는 비금융 분야에 대한 신용평가가 확대되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대출이나 연체나 이런 금융 분야에 좀 가점이 높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높은데 이제는 비금융 분야에 대한 가점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요금이나 보험료 통신비, 관리비 등을 좀 성실히 납부한 그런 이렇게 연체하지 않고 성실히 납부한 이력이 좀 신용 점수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카드 소비 패턴도 신용 점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카드 소비 패턴이요?
네, 연체랑 상관없이 지난달에는 적게 썼는데 이번 달에 갑자기 많이 썼다. 그러면 또 신용 등급에 신용 점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적용됩니다. 예. 이런 신용 점수도 조금 더 기준이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신용 등급을 위해서라도 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일단은 금융도 금융이지만 비금융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공과금이나 보험 납부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네네.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융지원 대책도 있는데,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이제 시중은행에서 운영하는 그런 대출 제도가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 금지 업종은 유흥업소와 학원,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이 있고, 집합 금지 업종에서는 식당, 카페, 미용업, PC방 등이 있는데 이게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연 1.9%의 고정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합 제한 업종의 경우에는 연 2에서 3% 금리로 마찬가지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금융 지원 프로그램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고 이용 순서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는 18일부터 이번 달 1월 18일부터 은행에서 접수가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법정 최고금리도 낮아진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낮아집니다.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인데 20% 초과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또 다만 또 기대와 달리 이제 금융사들은 조달 비용을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최고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심사가 지금보다 까다로워져서 이분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제도권 금융을 벗어나서 불법 사금융을 찾게 된다든지 하는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는 좀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상반기에 보완 대책을 내놓겠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자, 그 주식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주식 시장이 대단하다고 할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는데 올해도 이 상황이 이어질까요? 이게 사실 가장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답이 없기 때문인데요. 사실 지금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뉴욕 증시도 지금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10만 원 간다,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을 예견하는 전문가들이 여전히 지금 절대 다수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로서는 시장 분위기가 꺾일 요인이 전혀 없다. 좀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증시에는 계절적으로 1월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특별한 호재가 없어도 일단 1월은 좀 기대감이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나 이런 태도에 있어서도 좀 1월은 기대감이 있는데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1월의 주가가 아무 이유 없이 좀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좀 오르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HTS를 보고 있는데 지금 주가 코스피가 좀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승세가 전혀 꺾이지 않았다고 좀 볼 수는 있는데 또 반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작년 마지막 거래일에 또 사상 최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좀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제 목소리를 지금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도 좀 가보지 않은 지수 레벨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 누구도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좀 기존에 투자를 했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그대로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좋겠지만 앞으로 신규 매수에는 좀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그런 의견입니다. 코스피 3,000은 넘겠습니까? 코스피 3,000 지금 이제 2,900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자신 있게 3,000을 갈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코로나19 재확산은 여전히 좀 불안 요소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면은 지수가 안 좋아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은 정부가 또 부양책을 내세울 거다라는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어서 오히려
증신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대로 말하자고 하면은 백신 같은 게 이제 지금 이제 도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백신이 도입돼서 좀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면은 정부가 이제 돈을 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예. 오히려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계획 중인 분들 또는 이미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참고할 만한 변화가 있을까요? 네, 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샀다 팔았다를 하루 여러 번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제 이 주식 거래세가 올해부터 좀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코스피는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인하가 됩니다. 이 세율은 2022년까지 이제 적용이 되고요. 2023년부터는 코스피의 증권거래세는 아예 폐지돼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15%로 이제 인하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작년에 증시를 올렸다고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예. 이렇게 이제 증권거래세도 내려가니까 올해도 당분간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행렬은 좀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분야에서 챙겨둬야 할 내용 있겠습니까? 네,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알아봤는데 연말정산이 올해부터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이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예. 그리고 또 공인인증서 되게 불편해서 다들 불만 많았는데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사설 인증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카카오 인증서나 페이코, 삼성패스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홈택스에 접속이 가능해서 공인인증서를 처리하지 않고도 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대1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 소식 준비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만 13세부터 만 23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마다 최대 12만 원까지 대중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 버스정책과의 이규철 환승요금팀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고요? 자세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추진 목적은요. 지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예. 대규모 버스 운행 단축 등 파업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 불가피하게 버스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사님께서 요금 인상 수준에 상응하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경기도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를 하고 예.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울러서 경기도에서는 통합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고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부담을 받는 연령층인 도내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예. 만 23세까지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비를 지역화표를 환급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만 13세부터 만 23세를 대상으로 연간 12만 원 한도다. 만 13세에서 23세까지가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지원 대상을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지원 대상은 말씀하신 만 13세가 거의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를 대상을 한 거고요. 예. 신청 자격은 신청이 현재 경기 도내 주민등록상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3세부터 만 23세까지고요. 예. 그다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또한 소득 순위나 취업 여부 및 신분에 제한이 없고요. 예. 실제 거주 여부나 거주 기간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예. 다만 중앙부처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인 것만 있습니다. 예. 자, 구체적인 지원 방법도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지원 방법은 청소년 교통비는 교통카드 번호로 대중교통 이용 실적을 확인해서요. 예.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행률 전액 12만 원을 지역화표로 환급해 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상반기에 대중교통 사용액이 만약에 저희가 6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6만 원, 그래서 12만 원이 되는 거고, 만약에 상반기에 3만 원을 지급받았다면은 하반기에 9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전액 12만 원 한도 내에서 실사액을 전액을 지급하는 거고요. 예. 다만 교통요금을 현금으로 낸 경우에는
개인별 이용 시점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교통비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청소년 교통비 신청 방법은 청소년 교통비는 PC 및 PC잖아요. 모바일이나 PC로 이용을 해서요. 예. 저희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www.집버스.pb.kr을 통해서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 지원으로 검색하시면 교통비 지원 포털 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교통비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 교통카드 번호하고 지역화폐 번호,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가 있어야 되고요. 예. 인증서는 청소년 또는 부모나 세더지의 인증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자, 그러면 지원받은 교통비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네. 청소년 교통비가 지원되는 교통수단은요. 예. 청소년 교통비는 기본적으로 경기 시내버스나 경기 마을버스를 이용해야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예. 경기버스 이용 전이나 후에 서울과 인천버스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철도공사나 철도공사 등 전철로 환승하면 서울, 인천 전철을 이용한 교통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다만 예외적인 게 경기버스를 제외한 서울이나 인천버스와 전철만 이용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예상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먼저 청소년들은 연간 12만 원, 세대 12만 원까지 교통비를 환급할 수가 있고요. 예. 지난해 요금 인상을 경기도만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좀 안화할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한 연간 500억 원이 지역화폐로 환급되기 때문에 경기도 내 소상공인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대 효과가 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청소년들에게는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소상공인들은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많은 분들이 좀 신청하셔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버스정책과의 이규철 환승요금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스윗박스의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전해드리면서 1부는 마치고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새해 집값 하락 4%만 예상입니다. 오늘 새해 첫 출근 잘하셨는지요? 언론들이 신년맞이 각종 현안 조사를 한 내용이 오늘자 신문에 실려서 전해드립니다. 한국경제는 전문가 100명에게 올해 집값을 물었는데 하락 예상은 4%에 불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79%는 모두 올해도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답을 했고요. 전셋값의 경우에는 무려 전문가 95%가 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상승률이 커지면서 결국 주택 매매가도 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겨레에는 새해 국가 과제로 24%가 고용불안 해소를 꼽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코로나 이후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두 번째 숫자는 살기 좋은 지역 상위 30입니다. 전국 155개 시군구 가운데 주민들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상위 30곳이 공개됐습니다. 자, 어느 동네가 가장 살기 좋은가 살펴봤더니요. 1위는 서울 용산구, 2위는 서울 강남구, 3위는 울산 남구였습니다. 상위 30곳 중 25곳은 서울이나 광역시 등 대도시에 집중됐고요. 특히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12개 구가 3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이 가깝고 치안과 일자리가 좋은 여건이 지방보다는 대도시를 높게 평가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머니투데이가 여러 여론조사 기관과 공동으로 공개한 2021 사회 안전지수 결과입니다. 수도권 중에서는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수원시 등이었고요. 광역시 중에서 상위 30위 안에 한 곳도 못 올린 광역시는 인천시였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숫자는 입양 271일 만에 숨진 정인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입양된 지 271일 만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정인이에 대한 소식을 다룬 뒤 정인아 미안해라는 해시태그가 SNS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인이가 숨을 거두기 전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 있었는데요. 양천경찰서가 모두 혐의 없음 처리를 한 사실이 전해지자 해당 경찰서 게시판 등에 비난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아동학대 논란. 학대 가해자인 양육자뿐 아니라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제도와 시스템 등 우리 사회도 이 기회에 깊이 반성했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 숫자는 오늘 주식시장에 풀리는 SK바이오팜 492만 주입니다. 지난해 7월 국내 기업공개시장에서 화제를 몰고 왔던 SK바이오팜 새해 첫 거래일 대량의 매물이 시장에 풀립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SK바이오팜 주식 492만 3천여 주가 6개월의 의무 보유 기간을 끝내고 오늘부터 시장에 나오는 건데요. 자, 기관들이 SK바이오팜 공모 당시 배정받았던 총 1,320만 주 가운데 37%가 넘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자, SK바이오팜의 주가는 여전히 공모가 49,000원을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 차익 실현을 위한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어서 주가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2부는 세계 곳곳의 음식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맛있는 수다 시간입니다. 자, 요즘 오프라인 모임 대신 가정에서 홈술을 즐기거나 랜선으로 모임 가지는 분들 많은데요. 자, 그래서인지 주류 매출 비율도 지난해까지는 유흥용과 가정용 주류가 6대4 정도로 유흥용 시장이 앞서 나갔지만 2020년에는 4대6으로 가정용 시장이 역전했다고 합니다. 자, 와인 수입량도 역대 최고치라고 하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지난 11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국민 중 최근 6개월 이내 주류 섭취 경험이 있는 2,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우리 국민의 주류 소비 섭취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술을 마시는 상황이 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2.2%로 코로나 이전에는 친목이나 회식 때문이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혼자 있을 때나 TV 또는 콘텐츠를 볼 때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할 때로 변화됐다고 합니다. 자, 집에서 휴식과 함께 또는 속상한 마음을 혼자 술로 달래보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새해 복잡한 우리 속이 개운하게 풀어지길 바라면서 각국의 해장 음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정상원 셰프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게 처음 뵙는데. 네. 예. 첫 시간이 제 주종목입니다. 해장이에요. 아, 네네. 술을 좀 자주 드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아, 자주는 아니지만은 예, 예. 그래도 음식하고 관련돼서 음식과 또 술들의 이런 조화를 위해서 많이 테이스팅도 하는 편이고요. 아, 그렇군요.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예. 즐기는 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좀 음식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 텐데, 오늘 이 코너명을 한번 좀 받아볼까 해요. 음식 관련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애청자분께 이 코너명 뭘로 하면 좋을지 저희가 일단 간으로 맛있는 수다라고는 정해봤는데 애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시면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이 코너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 이 코너의 코너명 정해주시면 여러분이 만든 코너명으로 앞으로 시간을 꾸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 다양한 해장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 좀 해장하잖아요. 네. 다른 나라의 해장 문화도 우리나라와 비슷합니까? 비슷한 부분이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 예, 또 예. 굉장히 다르게 해장을 하는 나라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해장이라고 하는 것이 예. 전날의 숙취를 풀어내는 과정이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아침 시간을 이용을 해서 전날 마신 술들을 어떻게 해결해낼 것인가는 결국 이 만국민들의 공통된 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이제 아침 식사들을 이용을 해서 해장을 예.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예.
술을 즐기는 나라일수록 해장 문화도 발달했을 것 같은데 뭐 술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나 독일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는? 유럽의 음주 소비량 같은 경우도 한국 사람들도 좀 술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술 많이 마신다라고 하는데 그 WTO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한 15위 정도 190개국 중에서 많이 마시는 편이기는 한데 네. 전체 유럽의 술 소비량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유럽 사람들도 좀 술을 많이 마시는 경향이 있고 뭐 특히나 러시아나 이 동유럽 쪽에서는 독주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그 해장 문화도 조금 더 많이 발달을 한 편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해장국 하면은 떠오르는 지역이 하나 있는데요. 청진동. 종로에서 술 많이 마시고. 그럼요. 이곳 같은 경우도 1960년대에 이제 그런 밤문화들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청진동 종로 인근에 해장국 집들이 이제 많이 모여서 영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술을 많이 마시는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된 게 1880년대쯤에 몽마르트 지역에 아마 이름 아실 거예요. 물랑루즈라고 하는 빨간 풍차가 그려진 캉캉 춤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톨루즈 로트렉 같은 그 유명 인사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또 춤을 추는 사람들, 가수들이 모여서 그런 그 음주 문화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던 곳인데요. 이곳을 중심으로 우리의 청진동처럼 또 어니언 스프, 프랑스 사람들은 어니언 스프 해장을 많이 하는데 아침에 또 어니언 스프를 먹을 수 있는 가게들이 많이 발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장국 문화하고 해장 문화하고 또 음주 문화는 결국에는 하나로 묶여서 좀 발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우리나라는 콩나물국이나 북엇국 같은 시원한 국물로 해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물이 일단 칼칼해야 해장했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네. 국물로 해장하는 국가들이 있습니까? 국물로 해장을 하는 나라들은 크게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이 동유럽 쪽. 그렇군요. 이 국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서유럽 쪽도 그리고 아시아 계열에서도 다 국 문화들이 많이 발달을 했는데 이 유럽에서 우리가 잘 먹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유럽에서도 국 문화들이 발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몽고가 대제국을 이루면서 동쪽으로는 고려까지 침략을 했었고요. 또 서쪽으로는 동유럽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이루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몽고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육회부터 시작을 해서 국문화 이런 것들이 동유럽까지 전래가 되게 된 역사가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또 국문화들이 동유럽 쪽에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타이밍에서 애청자분들의 어떤 해장 어떻게 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부터 갑자기 이 술 이야기인데 애청자 여러분의 해장법, 속풀이 방법도 남겨주시면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 남겨주시면 함께 좀 이야기해볼게요. 저는 술을 마시고 난 뒤에 이런 분들 굉장히 좀 기피하고 싫어하는데 햄버거나 피자를 먹으러 가자거나 저기 까르보나라 같은 거 먹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분들인데 이런 기름진 음식으로 해장해야 속이 풀린다는 분들, 서양에서는 이런 해장법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그들의 식문화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해장 문화도 좀씩 바뀌는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그들이 주식으로 삼는 햄버거나 피자 같은 것으로 해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뭐 미드 많이 보면은 바나나를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바나나. 그리스는 이 버터를 그대로 먹으면서 해장을 하는데요. 이 버터가 위장을 보호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또 매운 음식을 먹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의 문화들이 또 있으니까요. 독일은 이 청어를 절여가지고 소금에 절인 청어를 오이 피클에 싸서 먹습니다. 이게 독일의 굉장히 롤몽스라고 하는 그 독특한 해장 문화인데요. 사실은 이 생선들이 DHA나 아미노산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해장에 도움이 과학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이 절인 청어를 아침에 해장으로 먹는 부분은 또 버터를 먹는 것들은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10년 전쯤인데요. 같이 일했었던 프랑스 친구가 한국에서 레스토랑에서 같이 일했었던 로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20살 친구였었는데 교환학생으로 와서 아르바이트로 식당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예. 이 한국의 막걸리에 빠져서 또 막걸리에 거의 매일 친구들하고 막걸리에 꿀을 타서 또 이 경북 지역 친구들을 사귀어가지고 아이고. 예, 그 지역에서 이 막걸리에 꿀을 타서 먹는데 여기에 홀딱 빠져서 매일 아침마다 눈이 뻘개서 오는 프랑스인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 다양한 해장들을 이제 소개를 해줬죠. 이 친구를 살려야겠다. 받아들입니까? 그 외국에서 온 프랑스에서 온 친구가? 네. 그 먹으면서 표정 그렇진 않더라고요. 해장국도 사주고 순댓국도 사주는데 뭐 사장이 사주니까 먹긴 먹는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표정에서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 친구한테 한 번은 이 프랑스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는 에멘탈이라고 하는 치즈가 있어요. 치즈인데요. 좀 딱딱한 치즈 중에 하나인데 아침에 요 에멘탈 치즈를 제가 이거 니네 좋아하지 하면서 줬어요. 이 친구는 물론 전날 또 막걸리를 마시고 왔는데 이 치즈를 딱 입에 물고 먹더니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먹던 치즈를 이렇게 먹으니까 해장도 되고 너무 기분이 좋다. 그러면서 갓센드유라고 하면서 정말로 고마워했었는데 저는 좀 어리둥절한 거죠. 그 좋은 해장국들을 다 사줬는데. 그러니까요. 치즈에서 이걸 좋아하는구나. 각자가 살아왔던 그렇습니다. 그 문화 안에서 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기엔 좀 기괴하죠. 햄버거로 해장을 한다. 그렇죠. 그들은 또 그게 또 편안해. 그쪽에서 보면 또 우리가 이상한 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471번님께서는 해장은 술로 해야죠라고 하셨는데. 네네. 진짜 실제로 해장 술로 하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네, 해장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모주 이런 것들 많이 발달했었는데 영국이나 러시아에서도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통 이제 헤어 도그라고 해서 개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민간요법에서 개한테 물리면 그 개의 털을 태워가지고 바르면 낫는다라고 하는 서양의 또 속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전날 마신 가게에 가서 전날 마신 술을 먹으면은 해장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영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미국에서도 조금 통용이 되는 문화이긴 한데요. 아마 기분은 좋아지고 또 마비가 되지는 모를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좋은 방법은 아니죠. 단언컨대 말씀드리는 건 해장술이라는 건 한 잔 더 하고 싶음의 핑계입니다. 핑계. 더 안 좋아요, 몸에. 맞습니다. 그 비슷한 문화권에서도 음식 문화가 다른 것처럼 즐기는 술의 종류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처럼 와인을 많이 마시는 국가나 보드카처럼 또 독주를 마시는 유럽 국가도 있고요. 술의 종류에 따라 해장 음식이 좀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이 술의 성분들도 좀 다를 거고요. 우리는 최영전 아나운서님 우리 그 세계사나 지리 같은 거 많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유럽을 어떻게 나누나요? 딱 나누라고 하면 서유럽. 동유럽, 남유럽 이렇게 나누잖아요. 유럽 사람들 유럽을 나누는 기준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요리사들은 이 유럽을 절반 정도로 위도상으로 나누어서 북쪽은 감자 유럽, 남쪽은 토마토 유럽 이렇게 나누게 돼요. 음식으로 나눕니다. 이탈리아나 프로방스 지역, 그리스 지역은 토마토 많이 먹잖아요. 재배가 되는 거죠. 위도상으로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 북쪽은 우리도 따져보면은 감자를 많이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북부, 영국 쪽은 감자 유럽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또 북쪽을 버터 유럽, 낙농이 발달을 하면서 남쪽은 올리브 유럽. 이제 고기를 올리브로 굽느냐, 버터로 굽느냐에 따라서 술에 따라서도 나누기를 하는데요. 남쪽 부분을 와인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와인 유럽이라고 부르고요.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이 지역들이 되겠죠. 그리고 북쪽은 서유럽의 북쪽을 생각을 해보면 맥주를 먹습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그래서 이쪽을 맥주 유럽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유럽은 보드카를 많이 먹죠. 그래서 러시아를 위시한 독립국가들, 과거에 소련에서 나온 그 지역들을 이제 보드카 유럽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시는 술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또 해장 방법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남쪽의 유럽들은 좀 단술들을 많이 먹어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포트와인 같은 경우도 있고요. 달콤한 와인들을 많이 먹는 쪽은 또 달콤한 걸로 해장을 많이 합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추로스라고 남쪽에 가면 추로스라고 하는 아시죠? 거기에 초콜릿을 찍어서 해장으로. 아침부터 굉장히 죄송한데 해장으로 아닙니다.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쉐리주라고 하는 또 술이 유명을 한데 이 마찬가지로 과실 쪽은 좀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장으로서는 에그타르트를 또
많이 먹습니다. 예. 달걀 같은 경우는 또 해장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하는데요. 프랑스는 또 와인의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네. 와인으로 졸인 꼬꼬뱅을 그 꼬끄는 이제 닭이고요. 예. 오는 투 어디로에 해당하고요. 뱅은 와인이 될 텐데요. 와인으로 절인 닭고기 요리. 와인으로 만든 음식을 또 해장으로 사용을 하기도. 예. 그렇군요. 옆에 있던 우리 그 이현웅 아나운서가 다시 오셨군요. 유쾌한 입담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고정 가시나요?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같이 하셨었나요? 지난번에 안 계실 때 한번. 그렇구나. 예, 제가 그때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오셨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안방마님입니다. 그분 잠시 오신 분이고요. 네.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F킬라님께서는 해장은 토마토 주스입니다라고 하셨는데 토마토 주스로 이렇게 해장하신다고 하시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해장하는 분들도 있고 네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배 음료수가 또 해외에서도 해장에 좋다고 맞습니다. 알려져 있는 그 소식도 들었는데 이렇게 음료수가 해장 음식이 되는 곳들도 있습니까? 네, 뭐 수분을 섭취하는 게 해장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음료수를 이용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토마토 음료가 이제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 블러드메리라고 해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러드메리 사실은 칵테일의 일종인데요. 보드카를 넣어서 만드는. 이 해장술처럼 먹기도 하고요. 보드카를 빼고 이제 토마토랑 타바스코, 우스터 소스를 넣어가지고 블러드메리라고 하는 토마토 음료를 해장으로 먹는 나라들이 꽤 있고요. 이 음료 쪽에서 또 재미있는 것이 러시아에서는 양배추하고 오이를 갈아서 양배추하고 오이 라솔이라고 하는 음료를 또 즐기기도 합니다. 그 1870회 그 파리 세계박람회가 있었는데요. 이 프랑스 사람들이 다양한 것들을 에펠탑을 비롯해서 세계 박람회에 이제 전시 및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해장 음식을 하나 보여준 게 있어요. 우리 프랑스의 자존심을 건 해장 음식. 궁금한데요. 프레리 오이스터라고 하는 직역을 하면은 풀밭의 굴. 오이스터는 굴이죠. 달걀 노른자, 굴이 들어가진 않고요. 달걀 노른자를 굴처럼 느껴지게 해서 여기에다가 음료를 만들어서 먹는 달걀 노른자, 생 노른자를 이용한 해장 음료를 소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 사람들 안주로 굴을 많이 먹거든요. 굴이요? 그래서 전날 먹은 것과 비슷한 것들을 또 표현을 한 적이 있고요. 이 1940년 이전에는 리치 칼튼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이 호텔에서 숙박객을 위해서 해장 음료를 제공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음료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특이한 코카콜라를 콜라를 이 김을 뺍니다. 콜라의 김을 빼고요. 여기에 우유를 1대1로 섞어서. 그래요? 네, 이것은 이 유명한 호텔 체인에서 투숙객들에게 제공을 했던 콜라의 김을 빼고 단맛만 남기고 우유를 섞어서 굉장히 유명한 해장 음식으로 해장 음료로. 그렇게 해서 먹어볼까? 저는 밖에서도 고개 절레절레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배를 갈아서 만든 음료가 동유럽 쪽에서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해장에 좋다라는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속풀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의견들을 많이 좀 주고 계시네요. 1971번님은 얼큰한 순댓국 하셨고 4507번님은 그 무파땡 라면, 4471번님 배음료. 자, 지금 코너명 받고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좀 보내주시고요. 3352번님께서는 보신의 행복 요리, 1707번님은 뭘 먹지 이런 식으로 코너명 주셨는데 별로입니다. 자, 좋은 코너명, 이쁜 코너명, 좀 신박한 코너명 보내주시고요.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뭐 코너명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십니까? 저도. 근데 지금 제안해 주신 맛있는 수다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별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생각을 좀 한번 생각을 오시면 해보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널리 이용되는 해장 음식 재료에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많이 아시겠지만은 해장하면은 이 성분들 하면 아스파라긴산, 뭐 이런
아미노산 계열들 그리고 셀룰로스와 미네랄들이 풍부한 채소들이 많이 사용이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양파, 예, 오이, 예, 그리고 생선 이쪽이 해장으로서 많이 이용이 되고요. 물론 고깃국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니언 스프 같은 경우도 해장에 필요한 성분들이 다 들어있어요. 양파를 캐러멜라이즈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들이 생겨나고요. 또 셀룰로스들이 소화되기 좋은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양파 스프 같은 경우는 저도 프랑스에 있을 때 해장을 하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아침에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버터가 촉촉하게 발라진 이제 크루아상하고 카페 알롱제라고 하는 커피로서 이제 해장을 많이 하는데 한국 사람한테는 부족하죠. 그래서 그렇죠. 시원하게 뜨겁지만 시원하게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어니언 스프를 많이 즐겨 먹었었는데 이 어니언 스프는 양파 스프인데요. 근데 양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끓이는 육수 포타주가 중요합니다. 소뼈를 오랫동안 우려가지고 육수를 만들고요. 그 육수에 이제 캐러멜라이즈한 양파를 넣고 치즈를 덮어서 만드는데 우리는 이제 이국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치즈에 좀 더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그 포타주, 소뼈 국물이 중요하거든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아미노산이 우리 문화에서 제일 많이 먹는 게 이제 콩나물, 그럼요. 황태 이런 것들로 아미노산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술을 마시고 난 다음 날은 양파 스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자, 정말 궁금한데 셰프님은 해장을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혹시 뭐 특별한 방법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프렌치 음식을 또 주로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저의 해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요리사들에 대해서 특히나 보통 라면을 근데 라면으로 해장을 하는데 조금 저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라면을 끓일 때 양배추를 아주 잘게 다져서 한 움큼 정도 넣습니다. 이 양배추가 셀룰로스도 풍부하고요. 거기서 또 그 육즙들이 나오는데 라면에다가 양배추를 잘게 다져서 한 움큼을 넣으면은 해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한번 라면에 양배추를 썰어서 넣어서 먹으면 잘게 썰어서. 네네. 저는 보니까 약간 고기 국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샤브샤브나 이런 음식을 많이 먹는데 갈비탕이나 이런 거 그런 것도 속이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속을 달래기에 고기만한 게 남의 살만한 게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갑자기 코너명 막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그 셰프님께서 괜찮은 거 있으면 바로 좀 반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479번님께서는 건강한 식탐, 7347번님 이럴 때 뭐 먹지, 0830번님은 맛생활, 2663번님 월드 이톡, 7117번님 살맛 나는 이야기, 1971번님 맛 좋은 기행, 6295번님은 상상 이상의 해장이라고 하셨는데, 해장은 오늘만 다룬 겁니다. 이 중에는 아직 좀 고민을 더 하셔야 될까요? 좀 고민을 한번 해서 다음 시간에는 멋진 코너명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좀 따라할 수 있는 해장 음식 오늘 언급된 것 중에 좀 있겠습니까?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라면에 한번 양배추를 잘게 넣어보면 썰어서. 어떨까 생각도 되고요. 계속 나왔던 어니언 스프 같은 경우도 버터를 두른 팬에다가 양파를 오랫동안 끓여서 집에 있는 육수, 고깃국물 같은 거 냉동실에 하나씩 들어있잖아요. 그런 거 풀어가지고 먹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해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 전날에 있었던 즐거운 기억들을 해치지 않고 그렇습니다. 가져가기 위한 그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 시절이 아무래도 만나지도 못하고 또 술 한잔 기울이지도 못하는 시절인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들을 해장 이야기에 좀 담아서 그리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상원 셰프와 함께했습니다. 네, 퇴근길에 눈이 온다고 합니다. 조심히 이동하시길 바랄게요.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